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내리는 어느 밤, 빗속을 달리던 차의 타이어가 갑자기 터지고 마치 대기라도 하고 있던 듯 쏜살같이 달려오는 레카 한 대.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며 다가오는 남자. 괜찮냐? 큰일 날 뻔했슈. 그의 이름은 중걸. 변죽 좋은 웃음을 뒤로하고 사고 차량을 끌고 간 곳은 풍산리 외딴 시골 마을에 위치한 폐주유소. 무려 140만 원을 청구하는 어때요? 답 안 나오는 영수 깔끔하죠? 중에 사장님 가격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중걸은 대답을 회피하며 아내 남주를 턱짓합니다. 카드는 불가, 안 되는데. 오직 현금 결제. 중걸과 남주 근데 부부는 이런 간만에 식으로 한건 외지 했는데 사람들 뭐 없어? 등쳐먹으며 뭔가 근근히 좀 생계를 남고?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에 어울리지 않는 한 청년. 제약회사 휴먼 바이오에서 개발한 새로운 당뇨 치료제 노인슐린의 부작용으로 가사 상태에 이르렀다는 임상실험의 피해자. 험악한 개 한 마리에게 쫓기던 그는 중걸의 아버지 만덕과 화장실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어디 을한테 누가를 부르든가 이 새끼. 예의 범절 따윈 밥 말아먹은 나쁜 어린이 버릇 고치는 데에는 뚜러뻥이 즉효. 한창 반항기에 접어들었는지 청년은 대뜸 만덕을 물어버리고는 도망갑니다. 도망치는 길에 중걸의 여동생 해걸과 만난 청년은 그녀와 함께 개를 피해 달리기 시작하고 회사에서 잘려 고향으로 돌아온 오빠 민걸도 합세. 위기의 순간 중걸의 레카는 그대로 청년을 받아버리고 저 멀리 날아가 논두렁에 처박힌 그는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뭐를 다친 것 같아? 영 찜찜한 기분에 좌불안석인 이때 밖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걔한테 물리셨슈. 걔한테 물린 거 아니라니까. 화장실에서 이상한 청년에게 머리를 물렸다는 만덕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죠. 시간은 흘러 밤이 찾아오고 창고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삽 한 자루를 들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해걸. 창고 안에는 만덕을 물었던 그 청년이 있었죠. 너 이놈 잘 만났다 마구잡이로 내리쳐보지만 이 청년 눈 하나 꿈쩍을 안 합니다. 장남 중걸의 효심을 가득 담은 발차기 한 방에 맥없이 나가떨어진 청년. 이렇게 살인사건이 발생하는가 싶었는데 가족들은 혼비백산 창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청년이 좀비인 것을 알아챈 민걸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가족들은 청년에게 물린 만덕에게서 저만치 멀어지고 나 어떡해? 어쩌긴 뭘 어쩝니까? 만덕은 그 즉시 격리 조치. 시내 PC방으로 간 민걸은 좀비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모아 좀비 완벽 가이드라는 저서를 편찬하게 이루고 책 내용에 입각한 시험까지 펼치며 명 강의를 펼칩니다.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이렇게.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인간의 뇌. 그 사이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된 만덕이 깨어나고 아버지를 죽여야 한다며 소리치던 민걸은 그만 폐륜을 저지른 그를 중걸이 내쫓습니다. 뇌 대신 양배추만 먹는 청년의 이름은 쫑비가 되죠. 다행스럽게도 좀비 처지를 면한 만덕은 폭포수와 같은 물줄기로 무지개를 불러일으키며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스스로가 보아도 놀랄 만큼 젊어진 자신의 모습, 회춘의 비결이 쫑비라 생각한 만덕은 자신도 젊어지고 싶다는 칠성과 비법 공유 가격을 흥정합니다. 민걸은 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어마어마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기에 이르는데 내게 다 니들 거요. 누구야? 누가 쪽비 이빨 먹었어? 하지만 쫑비의 이는 남주가 몽땅 다 뽑아놓은 상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새 장가가는 칠성 아저씨를 필두로 본격적인 회춘 시술이 시작됩니다. 날이 밝자마자 나타나는 빠른 효과에 어르신들은 크게 감탄하고 이제 좀 큰 돈 만져보나 기뻐했던 것도 잠시. 금고 속 빽빽하던 현금의 부재와 만덕의 마지막 편지에 남주는 개탄을 금치 못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난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포착한 중걸은 서둘러 피신한 가족들의 귀에 들리는 기쁜 소식. 얼른 나와봐.
내가 그냥 손님들 잔뜩 데리고 왔어. 줄을 서시오. 젊음을 향한 어르신들의 욕망은 활활 타올라 번호표까지 등장. 두둑해진 금고에 개선되는 사업 복지와 맞춤형 장비까지 해걸의 도움으로 쫑비는 몰라보게 훤칠해집니다. 가족들은 10년 만에 주유소를 재개장하게 되죠. 쫑비는 그렇게 중걸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고대하던 칠성의 결혼식이 열리고 회춘 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더위에 괴로워합니다. 물어뜯듯 박력 있는 키스와 날 것을 향한 이들의 본능적인 식성. 그 시각 민걸은 쫑비를 이용해 큰 돈을 벌 계획으로 서울로 향하는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눈앞에서 영화 부산행이 펼쳐지고 터미널과 예식장을 장악한 좀비 떼. 한편 중걸 가족이 어딘지 모르게 수상쩍었던 최순경은 아주 흉악한 놈들입니다, 저놈들이. 정작 뒤에 있는 흉악한 좀비를 알지 못한 채 좀비로서의 새 삶을 맞이하게 되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가족들은 집 안으로 대피합니다. 이거. 집안까지 들어오는 좀비들을 피해 차고로 향하는 가족들 앞에 민걸이 등장합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폭죽으로 회심의 일격을 노렸건만 설상가상 불꽃까지 튀며 화려한 축제의 막을 여는 폭죽이 터집니다. 마을 전체에 산재되어 있던 좀비들이 주유소로 몰려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남주의 진통이 시작됩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 쫑비의 옷을 걸쳐 좀비로 위장한 형제. 가까스로 차에 탔건만 차 키가 없고 잘못 누른 버튼에 레카의 불빛이 켜져 몰려드는 좀비들. 시방 나 눈에 뵈는 거 아무것도 없쇼. 오빠들을 구하기 위해 해걸이 예초기를 들고 나서지만 불리한 쪽수로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런 해걸을 지키는 쫑비. 이들의 재회를 축하하듯 더욱 화려한 불꽃이 터지고 DJ 최순경의 지휘 아래 본격적인 풍산 좀비 대축제가 시작됩니다. 혼란한 틈을 타 열쇠를 찾기 위해 천천히 움직이는 중걸. 하지만 축제는 너무나 빨리 끝나버렸고 고요한 주변에 울리는 아기의 울음소리. 언니 괜찮아? 끝도 없어. 중걸은 가까스로 찾은 열쇠를 던지고 나이스 캐치! 쫑비는 해걸을 무사히 탈출시키기 위해 다른 좀비들과 맞섭니다. 좀비들이 휘발유 샤워를 즐기고 있는 동안 중걸은 무사히 차에 도착하죠. 쫑비는 멀어지는 해걸을 바라보며 그녀의 이름을 말해봅니다. 달려드는 좀비들에게 몸을 맡긴 쫑비는 라이터를 이용해 주유소를 불태웁니다. 장대한 피날레를 뒤로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죠. 안타깝게도 아빠가 된 중걸은 아이 한번 안아보지 못한 채 좀비가 돼버렸죠. 충격에 휩싸인 그들의 앞에 알로하! 너무나 멀쩡한 만덕의 모습이 보이고 제일 처음 쫑비에게 물렸음에도 감염되지 않은 만덕의 모습을 보며 민걸은 만덕이 면역자라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시간은 흘러 6개월 후 폐허가 된 도시에서 좀비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줄을 서시오. 멀쩡한 모습의 중걸과 쫑비, 고객 시술 담당이 된 만덕, 효과 빠른 시술에 고객의 두 눈이 번쩍 뜨이고 문전성시를 이룬 가족들의 새로운 사업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갑자기 등장한 쫑비로 인해 벌어지는 회춘 사업과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마을 사람 전부가 좀비가 되어 나중에는 불타 죽고 마는 영화 기묘한 가족. 시술을 마친 어르신들이 젊어지는 모습과 좀비떼로 뒤덮인 예식장과 마을의 모습, 큰 소리에 몰려든 좀비들이 축제를 벌이는 주유소 장면 등 많은 부분에서 재미와 참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비가 돼버린 마을 사람 전부가 불에 타 죽는 장면에서는 마무리가 애매해서 그냥 불 지르고 끝낸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과 함께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변두리에 있는 시골이기에 대중교통 하나 없는 것인가 라는 쓸데없는 궁금증과 더불어 그래서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건 뭐지? 젊음을 원하는 자 불타 죽으리라 이건가? 라는 의문이 남는 영화 기묘한 가족이었습니다.